국제보타니 아로마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. 이번 시간에는 대상자별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중에서 노인들을 위한 수업, 어린이를 위한 수업, 그 다음에 진로 직업 체험과 관련된 수업,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실버 시니어 아로마 테라피입니다. 즉 노인 아로마 테라피인데요.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아로마 테라피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또 정서적, 마음적, 감정적 이런 부분들을 각각 세분화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것 같아요.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픈 것도 많으시고요. 또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. 특히 탈모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화병 이런 부분도 많으시고요.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수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 하나.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요. 바로 목소리를 평상시 내가 내는 것보다 한 톤 정도 크게 하셔야 합니다. 내가 만약에 크게 할 자신이 없다, 그러면 꼭 마이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어르신들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귀가 조금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고 톤도 좀 한층 올리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요. 저는 수업을 할 때 꼭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는 게 있어요. 나는 레크레이션 강사다. 나는 레크레이션 강사다.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텐션이 조금 업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어르신들께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. 그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호칭을 할 때는요. 어르신들이라고 호칭을 한다거나 어머님, 아버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요. 최근에는요. 선배님 혹은 선배 시민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걸 더 선호하신다고 해요. 참고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시니어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에는요.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릴렉싱 호흡법 또는 수면 향상을 위한 꿀잠 클리닉,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두피 마사지, 근육 통증, 관절 통증, 통증 완화 클리닉, 심신 안정이나 이완을 위한 아로마 체조 또는 요가, 또 증상별 내추럴 솔루션, 호르몬 균형을 위한 쿵테라피, 강박 우울감 불안 해소를 위한 조향 향수 만들기, 그리고 탈모 예방이나 완화를 위한 두피 클리닉, 제일 좋아하시는 생활제품 DIY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바로 개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. 그중에 혈압과 알레르기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특히 혈압에 따라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오일들이 있잖아요. 고혈압들은 잎계열 오일을 조심하게 사용하셔야 되고 저혈압이 많은 경우에는 꽃계열 오일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 집단의 이런 혈압이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.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요.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안전한 오일 위주로 시향을 하거나 간접 시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는 게 되게 수업을 좀 문제가 발생되는 확률을 좀 낮출 수 있거든요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올바른 희석 비율인데 노인들의 피부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희석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. 1~2% 혹은 3% 이내의 희석률로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교육 및 안전 지침을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또 이렇게 고집들도 있으셔서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. 그래서 모든 수업의 재료들을요. 한꺼번에 나눠주지 마시고요. 단계별로 하나씩 나눠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. 그중에 어떤 어르신은 후다닥 만들어 놓고 멀뚱멀뚱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옆에 분 때문에 혼자 이거 하시는데 되게 힘들어서 막 애를 써서 하느라고 오히려 되게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단계별로 재료를 하나 나눠 드리는 게 훨씬 더 이 수업의 만족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. 아니면 과정을 완전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한두 개만 섞어서 딱 결과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꼭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요. 향기 맡는 활동 자체를 거부하실 수도 있거든요. 나 이거 싫다고. 그럴 때는 억지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고요. 뭐 오렌지 또는 페퍼민트, 라벤더, 레몬 이런 식의 싱글 오일들 향기를 앞에다 놓고 이거 한번 맡아보시겠냐고. 이 중에 괜찮은 거 하나만 계속 시향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억지로 끌고 가는 수업은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. 자율성에 맞게 하되 대신 진행의 묘미를 잘해서 차근차근 그 모든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진행을 하세요. 추천 에센셜 오일은 여러 가지 오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팔종 아로마 터치에 사용되는 오일들, 또 감정 아로마야, 또 홈 에센셜 키트는 증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들이죠. 또 대부분의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을 사용을 하시면 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. 이거를 다 한 시간에 쓰는 게 아니라요. 이 중에
대표적인 몇 개만 사용하시면 되고, 정 모르겠다 하면요, 감정 아로마나 8종 아로마 터치 오일 8개, 그 다음에 11개의 오일만 가지고 가셔도 웬만한 수업의 모든 부분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. 수업을 하실 때 단순히 시향을 하거나 뭔가 롤론을 만들거나 마사지 하거나로 진행을 하지만, 또 의외로 이 생활제품 만드는 수업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강사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천연 비누를 만든다거나 탈모 샴푸를 만드는 이런 생활제품 수업을 한번 넣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. 수업에서 활용을 한 실제 활동지인데요. 어르신들과 수업을 할 때 이런 화병과 관련되어 있는 호흡법도 배우고, 향기 목걸이도 만들어 보고, 또 신체적인 어떤 호흡기 케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시향하고 롤온도 만들고, 그 다음에 셀프 힐링 터치를 통해서 활동 터치잖아요. 이 부분을 한 번씩 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자, 이 많은 오일들을 한꺼번에 다 써야 되나요? 쓰셔도 되고요. 쓰지 않고 유도리 있게 조정하셔도 됩니다. 또 만드는 재료를 다 5ml, 10ml 이렇게 고용량으로 하실 때는 주어진 재료비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고요. 2, 3ml 꼬마병에다가 만드는 것도 괜찮으니까 완성품에 대해서 내 재료비를 막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막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통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은 당연히 증상별 아로마 테라피의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고, 원인도 알아보고 증상도 알아보고 또 도움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고요. 근육 긴장화 역시 원인을 알아보고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또 체조 같은 것도 함께 해볼 수 있겠고, 마사지 할 수 있겠고, 롤온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청소년 어린이 아로마 테라피에서는요,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을 줄 수 있고, 진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나 불안, 긴장 상태 등을 개선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나 약간 산만한 아이들의 자극적인 행동을 좀 나아지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자신감 증진, 자기의 안정감을 높여주다 보니까 내가 자신감이 증진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잖아요. 그래서 성장과 발달이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해 이 아로마 터치 마사지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신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. 청소년이나 어린이 수업은 대부분 학교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. 학급 수업으로 들어간다거나 위클래스 수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, 혹은 방과 후 수업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말투 그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. 조금 더 재밌게, 조금 더 짧게, 이론은 짧게 설명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재밌어야 돼요. 그래서 어린이와 수업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, 약간 아이들이 신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뭔가 몸이 체온이 높거나 피로한 상태다 할 경우에는요, 수업 시간을 좀 단축시키거나 중단하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런 아이들을, 그러니까 중단시킨다는 거는 전체 수업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그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잠시 교실 밖에 있게 한다거나, 아니면 뭐 보건실 같은 곳으로 이렇게 좀 쉬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향기나 디퓨저의 연기, 또 마사지의 촉감 같이 감각적인 체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아요. 뭔가 흥미롭고 뭔가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고, 이런 밀당 비슷한 수업을 진행을 해야 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수업에서는 좀 잘 따라오거든요. 아이들은 조금만 이게 반복되면은 지루해해요.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양한 영상 자료를 활용을 한다거나 빠르게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해요. 아니면 간식을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요.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종류랑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데, 이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해서 내용을 길게 하는 건 아니에요. 원액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토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희석해야 되고, 불편할 수 있으니까 문을 연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친구는 꼭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. 이런 부분이에요. 이런 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유도하셔야 되고요. 감정의 변화의 단계가 많아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참여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뭐 막 딴짓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집중력도 떨어지고요.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는 오일을 좀 미리 쓴다거나 아니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좀 설명하는 게 좋은데, 이게 아이들의 흥미랑 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감각적인 체험을 활용을 한다든지 놀이나 게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 훨씬 아이들의 그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좀 하시는 게 좋고, 또 아이들이 질문하거나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다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도록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혼자 막 떠드는 수업도 해보고, 또 이렇게 티키타카가 오고 가는 수업도 해봤는데, 아시죠?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좋아요.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긴 영상보다는 짧은 영상을 짧게 여러 개 보여주시는 게 더 집중도,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요. 기억하셔야 됩니다.
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는 반드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희석을 꼭 하시고요. 마사지 너무 세지 않게 하시고요. 부모와 함께 하는 수업에서는 상호 조금 소통이 되면서 이렇게 유대감을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주세요. 그게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추천 에센셜 오일은 어르신들 수업과 거의 비슷한데요.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오일들, 진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오일들,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오일들,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는 오일들을 다 사용을 해서 주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시면 돼요. 아로마 테라피 활용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. 비누라든지 향수, 목걸이, 립밤,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, 자, 중요한 거는요. 만드는 과정은 단순해요. 근데 완성품이 예쁘거나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.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진로 직업 체험에서의 아로마 테라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의 부분인데요. 자, 진로 직업 체험은 당연히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겠죠.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. 자격 요건, 즉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, 또 진로 방법,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진로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, 관련 학과라든지 또 자격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, 그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. 그리고 관련 이론은요.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 이론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. 정의나 역사, 주의 상황, 또 기본 활용법, 추출 부위별, 에센셜 오일의 특징, 아로마 화학, 심리화, 또 DIY를 위한 블렌딩 방법, 이런 각각의 부분들을 조금 제목 위주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. 진로 방법도 소개합니다.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면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관련 학과를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. 에센셜 오일 판매자, 개인 공방을 창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, 또 상황별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심리상담, 요가 지도사, 펫 아로마, 전문가, 기타 등등의 다양한 진로 방법이 있습니다. 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직업의 장점도 소개합니다. 아로마 테라피스트, 여러분들은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가장 대표적으로 정년 퇴임이 없습니다. 프리랜서 개념이다 보니까 정년이 따로 없어요. 그리고 성인이라면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겠죠. 경단녀, 은퇴 후, 또 직장인의 부업, 또 제2의 인생 설계를 하는 엔잡러로서요. 성별의 제한도 없어요. 최근에는 남자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. 이 부분에서 친구들이 또 반짝반짝합니다. 응용이 쉽고 다양하다는 것도 직업이 가진 장점인데요. 아로마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딱 아로마 테라피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직업이 있다면 그 하던 일에 아로마는 접목이 쉽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또 직업의 전망, 즉 돈 버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면 좋은데, 저는 자넷 직업 정보라는 곳에서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검색을 해봤어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는데, 연봉이 2천만 원 이상, 또 일자리 전망은 좋은 편이고 발전 가능성은 보통 이상이에요.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발전 가능성이 보통 이상인 유망한 미래의 직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. 이걸 설명을 하는 게 사실 이 진로 직업 체험에서의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고용 평등, 즉 고용이 되는 부분도 보통 이상이죠.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하는데,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PPT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고요. 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, 아로마 색채 심리 상담사 혹은 아로마 상담사, 아로마 펫 아로마, 이런 식의 그런 직업으로 우리가 그 진로 직업 체험의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, 중요한 거,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해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거는 강의를 어떻게 하나요?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. 대부분은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기관이 있어요. 전문 기관들. 거기에 내 이력서가 들어가 있으면 기관에서 매칭을 시켜줘요. 학교와. 그렇게 돼서 이 체험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. 울산에서는 좀 큰 곳이 울주군이 있고, 그리고 중구가 있어요. 북구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요. 내가 개인 공방을 가지고 있는 강사님이시라면 내 공방을 등록할 수도 있거든요. 진로직업체험처 등록 이렇게 하시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,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그거 확인하시거나, 아니면 각 기관에 직접 전화하셔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셔도 좋습니다. 이 수업은 사실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잘만 등록이 되어 있다면 계속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해